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에 왔다가 기자들하고 비대위원장설이 유력한 데 대한 문답을 나눴습니다. 일부 언론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된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받은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려서 그런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주로 민주당에서 그러는데 자신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장 이제 김건희 특검법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얘기했더니 글쎄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 곤란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한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 오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의 일련의 의견 수렴 과정 이런 거 요식 절차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산에 오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약간은 물음표를 치던 최고위원이 요새 갑자기 나와서 한동훈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최고위원은 또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를 이렇게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한동훈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많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용산의 오더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몇 가지 지표를 보고 오더가 있구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 용산의 오더가 중요한 거니까. 오더를 내렸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따른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저께 하루 동안 모든 일정 취소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어저께 기자들하고 만나서 나온 대화다. 본인한테 집중될 공격, 그 리스트를 쭉 뽑아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정무적 고려를 어제 그저께 일정 취소한 때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몇 %가 동의를 할까? 한국갤럽이 장내 정치 지도자 조사 지난주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19, 한동훈 법무장관이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기서 거론했던, 왜냐면 갤럽은 자기가 직접 이름을 거론합니다. 16%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겠죠. 뿐만 아니고 여권에 있는 다른 대권급 주자들, 이 사람들 이름을 거론했던 사람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도면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사람들 이름 쭉 거론한 사람들 다 합치면 한 25% 정도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31%죠, 지난주에. 그러면 아마 25에서 31, 요 정도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의 이런 주장을 보고서, 그래, 맞아. 길은 어떤 길은 처음부터 있었나? 사람들이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물론 제 판단입니다.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에이, 물음표. 이게 이제 관망층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그 갤럽 조사에서 거론했던 19% 플러스 뭐 이낙연 거론하는 사람 어쩌고 하면 이것도 한 2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뭐 한 25에서 31 그게 이제 기대 그룹이라고 보고 한 25 정도가 반대 그룹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한 40%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관망일 겁니다. 선거는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게 뭐 중도층에 뭐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층입니다. 그 중도층. 그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면 선거에서 이기는 거고 그 사람들을 끌어오지 못하면 지는 거죠. 그 여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치는 사람이고 왜? 법조인이 정치적으로 단기간에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저의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그동안의 예에서 뭐 이회창 총재 과거에 법조인이었죠. 그 다음에 뭐 이인재 그 과거 의원 뭐 법조인이었죠. 강재섭 과거 한나라당 대표 법조인이었죠. 뭐 그 다음에 뭐 정치인으로서 하여튼 대성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법조인 중에서. 근데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도. 뭐 그거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딛고 어찌 보면 뭐 거저 얻었다 이렇게 할 정도의 문재인 전 대통령 빼놓고서는 법조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그것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됐다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그 어려운 지역에 험지 출마를 자원해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얻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때 2002년에는 또 법조인 대결이었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그렇죠? 그렇듯이 법조인이 정치적으로 대성한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런 관찰기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물음표를 치는 입장입니다. 물음표를 친다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대는 아니죠. 찬성도 아니고 관망이죠, 관망.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넘어야 할 장벽들이 꽤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뭐 25 내지 31% 또는 반대 한 25% 이 사람들이 아니고 40%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될까 이런 걸 보면 또 검사야? 대통령도 검사인데 집권당 대표도 검사야?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권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또 검사, 윤석열 사단의 참모장 역할을 했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집권당의 대표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서 납득을 하게 되면 40%가 그래 이 국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납득을 하게 되면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검사야 라고 하는 프레임에 40%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이 잘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후배다라는 거 외에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검사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동의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40% 중에.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이 역량은 아직 검증된 게 없고 또 검사 프레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돌파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뭐 과거 신분이니까 그걸 어떻게 세탁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 또 검사 프레임은 본인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했구나 하는 거를 40%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되죠. 그래야 성공하는 거다. 두 번째,
아까 뭐 윤석열 아바타 뭐 부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그 윤석열 시즌2라고 이제 40%의 국민이 생각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누구에게 맹종한 적 없다 그러는데, 국민들은 한동훈 장관 맹종까지는 아니어도, 오늘날 한동훈이 있었던 데에 민주당의 공로가 있지만, 그 원천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사단의 참모장이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격을 받았던 거고,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았던 이유가 한동훈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이 없다 별로. 그러면 그런 공격을 받았을 리도 없고 좌천됐을 리도 없죠. 그걸 보면 결국은 한동훈은 윤석열 사단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것이고,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 일개 검사장을 장관으로 올린 겁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맹종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40%의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민들은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측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지. 나는 다르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아니면 뭐 전국을 보는 시각이나 아니면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시각이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시각, 이런 점에서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걸 거꾸로 간다, 이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또 그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룹, 이 그룹에서 이제 이탈표가 생길 테니까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40%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바른 길이야, 이건 뭐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면 그래, 옳다, 저 방향이 옳다, 이런 데 동의를 해줄 것이다. 근데 그런 소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잘 골라야 되는 거죠. 그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고를 수 있을까?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참모들이 좀 고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고생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는데 참모들이 정치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라는 걸 설득을 시켜야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이해도가 아무래도 빠르지 않겠죠. 정치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아는데 피부로 그냥 와 닿겠죠. 근데 이해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참모들이 꽤 고생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돌파해야 될 장벽이 또 이런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 등 뭐 현안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부분을 그냥 용산 대통령실과 똑같은 방향으로 밀고 가면, 그래, 맞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뭐 같은 거 아니야? 젊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중도층이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뭐 야당처럼 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됩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 중간 어느 지점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총선 이후에, 어차피 총선 때 야당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총선 때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 아니라면 우리 김건희 특검법 받겠다. 다만 총선 끝나자마자 특검하자. 그거 지금 합의하자.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특검을 정의당이 추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 뭐 국민의힘이라고 무조건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 과거 특검의 관행대로, 물론 과거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일부 친 국민의힘 패널들 나와가지고 야당이 특검 추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있었습니다. 과거 내곡동 사저 특검, 그 다음에 그 국정농단 사건 특검,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있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야가 협상해서 의견을 모아서 가장 독립적으로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특검을 할 만한 사람, 여야가 서로 자기 편이 아닌 사람 추천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정치인들의 아이디어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략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넘어야 할 장벽들입니다. 이거를 잘 넘을 때는 아까 얘기한 중도층 40%가 대부분 다 국민의힘으로 쏠릴 것이고 이걸 잘 못 넘고 그냥 나는 누구에게 맹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특정인이 누구한테 맹종한다고 얘기한 사람 제가 기자 30년 넘었는데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거는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를. 보여주면 국민들이 깨닫게 되겠죠. 아, 맹종하는 사람이 아니네? 그걸 깨닫게 되겠죠.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거의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오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그걸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확정 과정, 이거는 뭐 요식행위고 확정됐을 때의 야당의 공격,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 숙제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